지금 뭐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가 차기 대권으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기 대권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후년 2022년 3월 9월에 치러지게 되고 2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권 주조 지지도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민주당의 이낙연 당선인이죠. 전 총리. 보면은 굉장히 이 선호도의 변화가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과 2020년 1월에 20%대였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바로 40.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2위는요.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6.0%, 5.6%에서 14.4%로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낙연 당선인과 이재명 도지사 사이에는 약 25%가량의 지지율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위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사 기간 리얼미터고요. 조사 일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 4.5%, 아울러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은요. 네. 뭐 민주당의 선거 압승에 따른 반짝 효과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모자랄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첫 번째로는 이 시점에서의 총선의 결과, 또 대통령 지지율, 또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의 어떤 안정적인 기류, 이것들이 이제 또 이낙연 총리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의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지도자,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폭이라든지 이러한 지형 자체는 사실은 본 대선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멀기 때문에 그런가요? 크게 이걸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네. 제가 오히려 보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가 폭 빠지고 있다는 것, 또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 안에의 기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런 분 코로나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여전히 대선에 대한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 전국이 지나고 정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조정기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대선 레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지도 설명해 드린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7.6%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이전에 이제 황 전 대표였죠. 1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통합당의 내상도 깊고 보수 진영을 대표할 만한 얼굴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젊은 후보군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젊은 세대들이 그 이름을 또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뭐 김세연 의원이라든가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한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김세연 의원과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40대 경제 전문가 발언 때문에 나온 건데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73년생인데 네.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정계 은퇴를 한 입장이고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970년 3월생입니다. 이제 이미 50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나름대로 뉴스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대선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시기가 되지 않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이번 여론조사가 리얼미터도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이낙연 전 총리의 원톱 체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대선 후보가 새로 등장하는 경우는 1년 전에는 거의 어렵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2년 전인데 지금 이제 2년이 안 남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야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야권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 갈망이라면 이런 시기적인 부분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가 1위를 했지만은 네. 사실 지난번보다 약간 높아져 있지 그 1위로서 어떤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는 또 대체로 다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황교안 전 대표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권 후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몇 명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통합당의 그 내홍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총리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과연 대선까지 유지될 것인지도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대권을 잡은 경우가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좀 생각이 나시는 몇몇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고건 전 총리, 이회창 전 총리, 또 멀리 김종필 전 총리까지 뭐 대통령을 꿈꿨습니다만 결국은 내상을 입고 정계에서 사라진 경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 위기, 네. 소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는 사람들이 안정을 찾고 경륜 있는 지도자를 찾고 경솔하고 젊은 그런 지도자보다 물론 젊다고 해서 다 경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지도자보다는 이 위기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말하면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가 같이 오는 이 상태에서 네. 국가와 행정, 정치를 안정적으로 다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국민들이 바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를 했던 또 행정에 밝은 네.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또 국회의원도 다선씩 했던 분들이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네. 여러 번 했고 또 도지사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다차원의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저야말로 협치를 하면서 행정 전반을 두루 다룰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꼭 총리 출신이 그동안에 한 번도 대통령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꼭 그렇게 맞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언론이 의제 네. 설정을 가지고 네.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내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안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국면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요동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